아직 못 들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풀이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인데 범위가 이제 중간고사 어디까지 생각하면 되냐면 첫 번째 이제 극한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파트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와 더함수라는 이제 미분계수하고 도함수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도함수 활용인데 그 중에서 딱 접선까지 여기까지 이제 중간고사 범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의 한 70%. 나머지 이제 소수 학교들이 여기까지 미분계수 더함수 여기서 끊기는 학교 있고 그래서 문항수 대충 보면은 극한에서 한 5문제 나와. 네, 한 5개 정도? 4개, 5개 정도 나오고 연속도 마찬가지 한 5개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한 7, 8 이 정도 비중. 나머지 한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접선을 돼. 딱 비중 이 정도야.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이 정도고 극한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덩어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복습시험도 문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3번에 나눠서 볼 거고 오늘은 좀 쉬운 거야. 오늘 복습시험 가장 쉽고 다음하고 그 다음은 상당히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처음에 좀 천천히 나갈 때 이제 복귀할 학생들이 있어서 좀 빨리 따라잡고 오늘 주로 살짝 복습 좀 할게. 그 극한이잖아. 극한 뭐 수투 지금 뭐 이미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뭐 처음 하는 학생도 있고 되게 다양해. 개념도 좀 하면서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극한 했단 말이지. 극한의 정의 뭐였니? 극한의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극한은 목표값, 그치? 향하는 값. 그래서 우리가 함수 극한이니까 그 함수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 이런 함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fx라는 함수일 때 정확히 딱 a지. 그러니까 x 값이 정확히 딱 a일 때의 y 값. 그게 바로 함수 값이잖아. 우리는 이제 fa라고 이름 붙이지? 그치? 그 값을 뭔지 모르지만 알파라고 잡았을 때 딱 a, x가 a일 때의 값을 fa, 즉 함수값이라고 하고 극한은 뭐냐면은 극한은 a는 아닌데 a 근처에 있는 애들이지. 걔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지? 화살표. 그치? 이 화살표의 의미 안에는 전자가 깔려 있는 게 뭐냐면 a가 0, x가 a는 아닌 거야. a는 아닌데 a 근처에 있는 애들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a 근처에 있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야.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그치? 그러니까 a를 향해서 이제 움직이는 값인데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올 때, 그지? 그때 이제 뭐냐면 y 값의 목표 값이지. 이 y 값들을 관찰해 보면 쭉쭉 올라가잖아. 누굴 향해서 올라간다? 알파라는 값을 향해서 올라가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그 개념 수업이나 이런 얘기잖아. 기호. 그러니까 얘를 이제 기호로 적으면 x가 이제 한없이 a를 향해 다가갈 때, 요 y 값, 함수 값이지? 함수 값은 알파를 향해서 간다 이건데, 얘들아,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해석을 하면은 알파에 가까워지는 거니 그냥 알파니 이거. 알파에 가까워지는 거니. 이 기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 이 리미트의 기호 뭐라고 했어? 목표 값이야. 목표가 움직이면 되니? 목표로 딱 고정된 애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움직이는 없고 얘는 움직이는 건데 x가 함수 a를 당연히 다가가잖아. 그럼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거의 리미트, 즉 목표 값은 그냥 알파는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상수 값인 거야. 이 값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목표잖아. 그렇지? 그렇게 조금 기호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봐봐. A를 다가갈 때 좌측에서 오는 거 무슨 극한? 좌극한. 우측에서 오는 거 우극한. 기호를 어떻게 쓴다? 기호로 x가 A로 다가갈 때 A보다가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여기다가 A-를 붙이라고 했고 A보다가 큰 쪽에서 올 때는 여기다가 A 뿔 붙이지? 그리고 그랬을 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모두 다 지금 누굴 향해서? 알파를 향해서 가지? 같은 값을 향해서 간다고 했어.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으면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극한값 존재는 동의어가 바로 뭐냐면 좌우극한 같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모여질 때 우리가 얘를 뭐한다? 수렴한다는 용어를 쓰지. 수렴. 의견수렴한다 수렴이라고 했지? 모인다. 이걸 반대는 발산. 수렴하지 않는 걸 싸잡아서 다 발산이라고 해.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 있었니? 이런 거. 마이너스 x분의 그지? 만약에 이거 유리함수인데 내가 0에서 극한을 묻는다면 0보다 작은 쪽으로 올 때는 쭉 내려가지. 0보다 큰 쪽으로 쭉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좌우칸이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겠지, 그지?
그 다음에 네, 이게 바로 극한의 정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가 우리 성질이잖아. 성질. 성질은 항상 실수배하고 사칙연산을 따질 건데,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함수가 우리 성질을 배울 때에는 중요한 건 이거였어. 가장 중요한 게 수렴할 때 성질. 전제 조건이 수렴할 때. 수렴의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fx 이 함수가 이미 수렴을 하고 있어.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새로운 함수를 탄생을 시켰을 때 여기다 이제 실수배를 한 거지. 어떤 실수를 곱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탄생을 시키면 얘는 이 fx가 수렴한다면 얘는 볼 것도 없이 수렴해. 무조건 수렴하게 돼 있어. 그지? 따로 수렴 발산 조사할 필요 없이 얘는 무조건 수렴하게 돼 있고, 요거의 극한을 내가 조사한다면, 요거의 극한 값을 조사한다면 기존의 극한 값에다가 그냥 k를 곱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존의 극한 값을 l이라고 한다면 얘는 k 곱하기 l이 된다. 그리고 실수배였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했었지. fx하고 더하고 빼가지고 새로운 함수 만들었을 때 고놈의 극한이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도 우리가 별도로 뭐 함수를 그려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각각이 수렴을 한다면 걔네끼리 더하거나 빼도 무조건 수렴해.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때 극한 값은 각각의 극한 값끼리 곱셈 뺄셈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도 마찬가지잖아. 곱셈도 마찬가지고 나눗셈만 조금 신경 쓰자고 했지? 그치? 특히 이제 진입한점 문제와 관련해서 나눗셈 원래 뭐 기술도 있지만 그거 좀 신경 써야 되고, 분모가 영향인 거 그거 신경 써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수렴할 때 문제지. 그 다음에 발산할 때 문제 썼잖아. 내가 요거 하는데 비교를 해야 될 게 발산할 때. 수렴 아닌 건 발산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거지. 이거는 무한대로 보는 거. 쭉 뻗어나간다는 거지. 계속 커져. 거기다가 이제 상수를 곱했어. 그렇지. 그러면 커져가는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걔는 발산이지. 발산이 명백하고 실수배. 그 다음에 덧셈을 했을 때 내가 이거 했잖아. 덧셈 했을 때, 뺄셈 했을 때, 그 다음에 곱셈 했을 때,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나눗셈까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명백하게 돼. 얘 발산 명백하고 얘도 발산이 명백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요 두 가지만 뭐라고 했지? 발산할지 수렴할지 모른다고 했지? 얘를 뭐라고 했냐? 부정형. 정할 수 없다는 거야. 발산, 수렴, 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의 부정형이고, 우리가 이제 부정형은 예시에 반드시 나오지더라. 반드시 나오고, 예시에 나오면은 뭐 거의 기본 문제지. 그래서 부정형 네 가지가 있었어.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원의 무한대꼴 요 해결이 뭐였지? 차수비교. 차수비교. 같이 커지잖아. 같이 커지는데 누가 더 세게 증가하냐 이거야. 얘가 커지면 저체값이 커지고, 얘가 커지면 저체값이 작아지는데 어디에 더 세게 증가할지 모르니까 얘를 부정형인 거고, 우리가 이제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어디로 가니?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하지. 그래서 쭉쭉 더 커지겠지. 그 다음에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간다고 했어. 그 다음에 차수 같으면 개수의 비. 딱 그걸로 정리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종류가 두 가지 있었잖아. 유리식인 경우 있고 무리식인 경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지? 보자마자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런 거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거잖아. 얘는 세제곱으로 커져가는데 얘는 제곱으로 커져가는데, 그렇지? 빼도 티도 안 난다고 했잖아. 어마어마하게 큰 수기 때문에 x가 무한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만 보면 된다는 거야. 얘는 그냥 무시하고.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무리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태를 바꾸는 의미에 유리화를 해주셔야 된다. 그치? 유리화를 하는데, 유리화를 하는 의미는 형태를 바꾸지.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우리가 유리화 시켜주면 어떤 형태로 가냐면 요 꼴이 나와. 얘를 유리화 시켜주면은 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나온다 이랬지. 그치? 그래서 유리화를 시키는 이유는 형태를 바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 얘 영부대꼴. 영부대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미분계수 정의가 영부대꼴로 돼 있어.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영분의 꼴도 부정형인데 이거에 뭐 내가 키워드 잡아주잖아. 얘는 약분이라는 딱 키워드가 떠올라야지. 그치? 0으로 가게끔 만드는 원인 제공력이 있다고 했지. 그치? 여기서의 0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애. 딱 요거의 반대야. 얘는 무한히 커지는 애고 이거의 반대가 바로 얘지. 얘 무한히 작아지는 애. 0.1, 0.01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얘도 부정형인데 얘는 0으로 가게끔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있어. 그치? 그 인수를 제거하면 돼. 약분해주면 되는데 약분하는 방법이 유리식하고 무리식이 좀 다르다는 거지. 그치? 유리식은 어떻게 했지? 인수분해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약분을 시켜서 제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리식 같은 경우는 인수가 안 보이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인수를 찾아야 돼.
자, 여기서 유료하고 좀 목적이 달라.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형태를 바꾸는 의미의 유료하고, 0분의 여권에서는 인수 찾기지. 이제 인수 찾기 위한 유료하지. 그다음 마지막 뭐 있었니? 0 곱하기 무한대. 그지? 얘도 부정형이야. 얘는 전체값을 작게 만들고 얘는 전체값을 크게 만드니까. 그지? 얘도 부정형이고, 요거의 키워드가 있어.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통분도를 유효하고, 분수 형태면 통분을 해주시고, 이제 근호가 있다면 유익을 해준다. 둘 다 있으면 분수 형태이면서 루트까지 보이네. 둘 다 해야 돼. 네, 둘 다 해야 되지. 지난 시간에 봤지 그다. 여기 바로 뭐냐면 부정형의 해결이었지.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극한도 했지 얘들아. 합성함수 극한. 내시경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수능은 안 나오고 있어. 합성함수 극한이 이상하게 합성함수만 수능 안 나오고 있는데 내신은 무조건 나오거든. 무조건 나오고 배점도 꽤 높게 나오니까. 합성함수 극한 우리가 뭐를 기억하자? 알맹이 들어간 함수 있지? 속함수의 방향을 따지자.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을 바라볼 때 세 종류의 일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 우리가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세 종류의 일이 있다는 거지. 1꼴도 우리가 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딱 1도 1이라고 하고, 1마도 우리가 1이라고 하거든.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는 거야. 되겠니? 그러니까 뭐냐면 합성함수 극한은 알맹이 함수의 방향성을 따져준다. 기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출을 제가 많이 건드려봤어요. 오늘 거 좀 쉬운 편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부터는 많이 어려워져요. 왜냐면 우리가 뭐 수원도 어려웠잖아. 수원 더 어렵게 나와 내신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보기 정도 난이도고 조금씩 이렇게 이래도 마칠 때까지는 그냥 필수 유형 위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기 내 계약하고 나면 그때 이제 시간 문제 주고 해볼 거고. 같이 볼게. 네, 1페이지에서 혹시 좀 잘 안 되는 거 다 못 풀어봐요. 다 풀기 좀 그러니까 내가 방황을 해볼게. 1페이지에서 1번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 1번 이런 거 봅시다. 지금 수렴하는 걸 볼게. 수렴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부터 가볼게. 이렇게부터 가보면 우리가 이거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지. 그럴 때 1 마이너스 3x 제곱이거든. 끄면 좋네. 1 마이너스 3x 제곱이지.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 봐봐. x가 무한대로 가잖아, 얘들아. 무한대로 가면은 1에서 얘를 뺐어. 이게 엄청나게 큰 수야.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굳이 함수의 극한이니까 그래프를 이해하자면 얘는 이차함수지? 꼭지점이 지금 0,1을 위로 불르긴 유라가 이차함수거든. 유라가 이차함수인데 지금 x값이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 x가 이쪽으로 쭉 가는 거잖아. 그러면 y값은 어떻게 되니? 쭉 내려가지. 마이너스 무한대. 뭐 함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유리신경이잖아.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게 피하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고요? 이렇게 돼 있어. 리미트 있고 x가 무한대로 가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여기 3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5. 그치? 그러면 요 함수 우선 생각해 보면 x가 무한대로 가. 직관적으로 풀어볼게.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니?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로 간다 그랬지? 항상 내가 머리통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거 생각하자고 그랬잖아. 머리가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머리 고정돼 있는데 몸통 커지지? 근데 머리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지. 얘가 0으로 가니까 극한이 온 거야. 볼 것도 없이. 이거 직관적으로 풀 수 있지만 이거를 함수로 굳이 풀자면 이 함수는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 어떤 함수니?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y축방에 오막 들어 올린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쪽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y축으로 오막 들어 올렸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나와. 이런 유리함수인데 x가 양의 무한대로 가. x값이 이쪽으로 쭉 가. y값은 어떻게 되지? y값은 쭉 올라가지. 누굴 향해서? 5를 향해서 가자. 이렇게 봐도 우리가 5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직관적으로 이 정도는 그냥 딱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얘들아. 디귿번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가. 분모 몇 차? 분모 2차지. 분자 1차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니? 0. 0으로 가지.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디귿 0으로 수렴. 리을은 분자가 차수가 더 크네? 무한대로 발산. 그렇지.
미음은 차수가 같네 개수의 비 얼마나 수렴? 3분의 1 그렇지. 이렇게 판단해 가면 되잖아. 그래서 1번은 그냥 몸풀기로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은 약간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번하고 11번 얘들 좀 질문식이 있니? 풀어본 사람들 좀 13번, 20번, 10번하고 13번, 20번, 10번 아니에요. 10번은 그냥 연습 한번 해볼게. 연습 보면 돼. 11번도 한번 해볼게. 지금 말할 때. 16번은 그 합사검 속까지 한번 해볼게. 10번 봅시다. 10번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막 수업을 바로 들은 학생이니까 어려울 수 있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금 fx야. 그럴 때 지금 문제가 없는 거 봅시다. 리미트 x가 0 마야. 0 마. 그럴 때 f에 x 플러스 마플에 우리가 이거 뭐 치환형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문제를 2개 쓰면 더 헷갈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잖아. 이거 여기 뭐다? 0 마라고 하는 거는 x가 어떻게 변한다?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오는 거니까 이런 거지. x의 모습은 마이너스 0.1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대표로 하나만 넣는 거야. 이렇게 하나만 여기다 x 값 쑥 넣어봐. 그렇지.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지? 여기다 1 더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0.9가 되겠지. 맞니? 그렇잖아. f의 0.9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렇지? 0.9라고 하는 거는 1마를 의미하지?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는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렇게. x 값이 이렇게 움직일 때 y 값의 변화를 보면 누구를 향해 가? 3을 향해 가지. 얘는 3인 거야. 간단하게. 의미만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지금 x가 이번에는 뭐냐면 1뿐이지.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f의 x-1을 구하시오 이거죠. 그러면 x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가니까 x는 어떤 모습? 1.1 뭐 이런 거지. 1.01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값이 x인 거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집어넣는 거지. 1.1을 내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0.1 되지 0.1. 요 값은 뭐가 되냐면 0.1이 돼. 맞지? 0.1이라고 하는 거는 0뿐이잖아.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된다? 0이 되겠지. 어때요, 진짜? 이런 거는 점수 더 줘주는 문제인 거야. 틀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11번 볼게요. 우리가 수렴할 때 성질 내가 얘기했고 수렴할 때 성질을 우리가 시그마랑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시그마. 우리가 이제 시그마에서 뭐 여기 AN 플러스 BN 있으면 어떻게 이제 시그마의 합차일 때는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왔지? 똑같아. 그렇죠. 우리가 시그마 합차일 때는 리미트가 있다. 시그마한테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x하고 gx가 덧셈 뺄셈으로 연결돼 있어. 리미트는. 그러면 얘 리미트는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야.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전제 조건이 이 각각이 수렴할 때에만 그게 성립이 된다. 아무 때나 막 리미트를 분배할 수 없대. 그게 그걸 헷갈리면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이제. 봐봐. 그래서 11번 가볼게. 11번. 근데 가끔 이제 요즘 문제를 하도 함정을 깊게 파니까 학생들이 이제 막 그런 약점을 파고든단 말이지 문제가. 가끔 그런 게 있어.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지. x가 마이너스 뭐한다고 하지? 그럴 때 fx가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어. 그럴 때 요놈의 값을 구하셔야 돼.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가. 그럴 때 루트에 여기 x 제곱에 8x 플러스 x 그다음에 fx 요놈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무한대 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자? 문제 세로 접자겠지. 문제 세로 접자. 음의 방향으로 상당히 헷갈리거든. 그래서 원래는 치환하는 거야. 원래는 요 마이너스 x를 뭐 하나부터 t로 가가지고 이제 치환하는 건데 뭐 t로 문자를 적으나 x로 적으나 뭐 별 차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굳이 t를 써서 하지 말고 x의 도를 딱 바꾸면 돼. 그냥 x 대신에 얘만 좋아. x의 도를 바꾸되 얘가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원래는 지금 마이너스 x를 t로 보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f에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이게 마사르다 이 얘기야. 얘를 다시 적으면 요 얘기지. 그런데 문자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야. t라든지 x라든지 그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그냥 x로 바꿔도 무방하다 이 얘기지. 그럼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문제 묻는 게 뭐야? 음의 무한대로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치환해볼게. 마이너스 x를 똑같이 t로 볼게.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t의 제곱 마이너스 8t가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t로 바뀌지 이렇게.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문제가 얘 묻는 거야 지금. 몰라 집 바꿨지? 그럼 이제 봐. 여기서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지? 리미트가 분배가 되려면 전제조건이 뭐 필요하다? 수렴하자. 수렴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해. 리미트가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데 얘가 수렴하네 마침. 얼마로 수렴한대? 마삼으로 수렴하면 못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분배가 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봐. 이제 그 리미트는 얘 이거에 대한 극한인데 이 리미트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가 나오려면은 이 각각이 뭐가 되냐고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근데 지금 얘가 마침 조건에서 얘가 얼마로? 얘가 마삼으로 수렴하고 있대. 얘는 얘들아 수렴하지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해볼게.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해결 어떻겠지? 아까 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형태 바꾸는 의미가 이리 와. 분모에 뭐가 있다?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유리화 해주시면 t가 무한대로 갈때 켤레수 곱할 거야. 분자 분모에.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냐면 켤레수를 곱할 거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하면 마이너스 8t만 남지. 그 다음에 분모에 켤레수 t의 제곱 마이너스 8t에다가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지. 형태가 바꿨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f에 마이너스 t가 있는 상태야.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요 놈을 이렇게 형태를 바꿨더니만 얘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우리가 차수비교라고 했어. 차수비교 분모 몇 차? 분모 1차, 분자도 1차. 1차분의 1차니까 개수인. 개수만 따오면 되겠어? 여기 1, 여기 개수 1, 여기 마이너스 8.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마사. 그렇지?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 놈이 얼마? 3이 되지. 마이너스 4. 정답은 12가 되겠지. 그 리미트가 분배되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전제 조건 각각이 수렴할 때에만 이 리미트가 따로따로 분배되는 거가 나온다. 그 다음에 13번 봐. 수기 문제. 해봅시다. 이런 것도 실수 나오면 안 되겠어. x가 1 맞지? 1보다 작은 쪽에서 와. 그럴 때 절대값에 x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x로 미수분의 1이 합시다. 요거지. 지금 문제가 이걸 묻습니다. 그럼 x가 1보다 작아. 1보다 작으니까 x는 어떤 모습? 0.9, 0.99 이런 식이지. 그럼 우리가 절대값을 바뀔 건데 얘는 지금 음수니 함수니? 음수겠지 당연히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줄 겠는데 그럼 이거는 리미트이고 지금 x가 1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절대값 벗겨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 약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거의 의미는 뭐다? 화살표 의미는 x가 절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닌 거야.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는 거지. 그렇죠. 0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항상 잊으면 안 돼.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거지. 그런 다음에 1 대입하시면 얼마?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나오지. 그래서 지금 스몰 a, 얘가 스몰 a는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다음 두 번째 x가 지금 원래 1분이지. 1분일 때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절대값. 요거에 얘도 마찬가지로 x로 묶어주시면 물론이지. 그럼 얘는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건데 지금 얘만 모습이 좀 다르지. 1.1. 그럼 양수니까 그냥 먹기로 되지.
여기에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x 마이너스로 튀어나온 것이고 여기는 x의 x 빼기에 약분시켜주겠지. 그 다음에 1 대입해 주시면 1로 나오지. 마스몰 b가 되고 그 다음에 스몰 c가 x가 잠깐만 얘는 선택하면 없어. 지금 보시면 1마 이렇게 돼 있지. 1마에 x 마이너스 1에 얘 x의 x 마이너스 1이지. 요걸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걔네 막 전세가 없어가지고 걔네 혼동을 주는 거지. 별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요 안에는 x가 1이 아니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 그러면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약분은 대입만 하면 되잖아. 이거 뭐로 나오지? 1로 나오겠지. 이게 C의 값. 그 다음에 D 값 갑시다. 리미트 x 1일 때 얘도 마찬가지네. 그리고 x 마이너스 얘 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얘도 약분 가능하지. 그래서 약분은 1, 2, 1. 그래서 지금 A, B, C 모두 그랬지. 그 다음에 16번은 좀 별표 치신다고 그랬지? 얘가 합성함수 구간 중에서 가장 1순위가 뭐냐? 이런 유리함수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왔어. 기출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합성함수 글 따질 때는 알맹이의 방향성 따지기. 그거만 또 신경 쓰자. 16번 갑니다. 거의 뭐 극한도 우리가 5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의 뭐 정해진 문제가 몇 개 있어. 한 3개 정도는 이미 뭐 유력한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극한 활용인데 그게 좀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거야.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지. 16번 갑시다. 16번은 반드시 맞춰야 돼. 그러면 요 fx 지금 합성함수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에 1 플러스 t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t 요거 구하고 하나씩 한번 배울게. 하나씩 요거부터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우리 뭐 하자고 했지? 문제 새로 적자. 그러면 마이너스 t를 뭐 x라고 부른 다음에 치환해도 되고 그냥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x는 양의 무한대로 가지. x는 양의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럼 여기 t의 부를 마이너스 t가 x니까 여기 1 플러스 x가 되고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괜찮네. 문제 얘를 이렇게 적어야지. 그런 다음에 얘가 합성함수라는 느낌이 오잖아. 합성함수는 우리가 뭘 따져야 돼? 요 알맹이 얘지. 이거의 방향성을 따져준 거야. 그럼 내가 요놈의 값을 y라고 한번 잡을게. y. 그러면 이 y는 얘는 유리함수잖아. 오랜만이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적을까? x 마이너스 1분의 얘를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표준화 시켜보자고. 표준화 시켜주시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표준화시키면 오랜만이죠. 그러면 요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 해야 되나? 유리함수 그래프 정근선이 어디니? 정구 x 쿨리라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음수야. 음수니까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쪽하고 이쪽으로 그려지는 이러한 유리함수지. 맞니?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x가 양의 반대로 가. x가 양의 반대로 이쪽으로 가지. x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x 값이 한없씩 커지면 y 값이 어떻게 돼? y 값 쭉쭉쭉 올라가지. 누구 향해서? 마일을 향해서. 그런데 방향성을 따져야 돼. 마일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오지. 뭐라고 적어야 돼? 마일, 마. 아니, 그러니까 요 값을 나왔습니다. 지금 요 값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작은 쪽에서 올라오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마일, 마라고 적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F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x 값을 향해서 가. 그럼 y 값은 쭉 어떻게 되냐? 쭉 내려가지. 요걸 향해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어. 똑같은 방식.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여기서 조금 좁지만 리미트 지금 t가 무한대로 간대. 지금 f의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요놈이지. 근데도 마찬가지야. 요 알맹이 값을 y라고 잡은 다음에 요 알맹이 얘가 향하는 방향성만 우리가 조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유리화 시켜주시면 표준화 t 플러스 1 그다음에 1 되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어. 그래서 요 유리함수 우리가 따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조금에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음수니까 이쪽하고 이쪽으로 그려야 돼. 요런 함수지? 요런 함수인데 지금 t가 무한대로 가. 양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도 누굴 향해서 1을 향해 가는데 1번 작은 쪽에서 오지? 1을 향해 가는데 1번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올라가니까 따라서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적었다? 그러면 f의 1 마라고 적으면 되겠어.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1 말을 읽어주시면 되겠어.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네. 그러면 쭉 올라가지? 2를 향해서 가면 돼. 정답은 0이 되겠네. 두 개 더 하면. 합성함수가 어렵지 않잖아요. 정확하게만 해주면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 유리함수 형태야. 유리함수. 반드시 얘를 수화도 같이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진입 판정 문제 18번하고 20번은 같이 한번 볼게. 진입 판정 문제는 아주 잘 나오고 내가 뭐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마플을 기본적으로 삼았으면은 마플에다가 단권화를 시켜버려 그냥 그 진입 판정 질문들을 마플에 없는 거를 거기다 가피를 해놔가지고 시험 직전에 한번 보라는 얘기지, 그지? 18부터 가볼게. 18부터. 성난 문제. 지금 옳은 것은 모두 보네. 18번. 1번 갑시다. 1번 가보시면은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함수값이 없으면 극한도 없니? 아니야. 어떤 함수? 이거 생각해봐. 내가 그때 이런 얘기 했잖아. fx가 이런 거 있지. x 마이너스 1분의 x의 분의 이거 있어. 이 함수 볼게. 이 함수 그려볼까? 우선은 fx는 얘들아 분모가 여기 될 수 없으니까 x는 절대 1이 될 수가 없지. 애초에. 그러면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하면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x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 나오지. y좌 평균에서 기울기짝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직선인데 x는 절대 1이 안 돼. 그러니까 1에서는 뭐가 비어있어? 함수값이 비어있다는 얘기야. 그래프 이렇게 나와. 요거 그래프가. 그럼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1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그렇잖아.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 F1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뭐는 존재할 수 있다. x가 1을 향해 갈 때 요 의미는 1 근처에 있는 애들이라고 있잖아. 1은 아닌데 1 근처에 있는 애들. 그거의 극한값이 목표값. 얘는 얼마? 2지. 극한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함수값하고 극한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렸지? 그럼 2번 가보시면 2번 가보시면 2번은 이렇게 있지. 뭐 이거 진입 판정 문제 내가 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리미트 f가 존재해. fx에 존재하네. 그 다음에 리미트 누가 존재해? fx하고 gx가 존재하지. 둘 다 수렴한다는 얘기야. 둘 다 수렴하면은 리미트 gx가 존재하냐 물어봤지. 얘가 수렴하냐 물어봤잖아. 그럼 수렴하는 애들끼리 사치 연산을 해도 수렴하지. 나눗셈만 신경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나눗셈인지 아닌지 나눗셈의 구조인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 이거에서 그치? f 더하기 g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f 더하기 g에서 f 빼면 g 나오잖아. 뺄셈은 제약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덧셈, 뺄셈, 실수배, 곱까지는 제약 조건이 없어. 나눗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나눗셈만.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참이지. 존재하지 당연히. 수렴할 때니까. 수렴할 때 성립이잖아. 그 다음 세 번째 가봅시다. 세 번째 리미트 F 존재. 그렇지? 얘 존재하고 이거 봅시다. 3번은 그게 아니네. A번. 지금 X가 A보다 큰 쪽에서 하는 거지. 우극한하고 좌극한이지. 아마 3번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존재하면은 X가 A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는데 이거 맞으세요? 좌우 극한이 존재하면은 극한이 존재하니? 아니지? 아니야. 좌우 극한이 존재하되 게다가 같아야 돼. 함수가 이렇게 좌우 극한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가 A잖아. 좌극한은 요가, 우극한은 요가. 각각 존재하긴 하는데 일치하지 않잖아. 극한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극한값 존재는 동의어가 뭐라고? 좌우극한이 같다야. 존재한다가 아니야. 존재할 뿐더러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극한값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틀렸지. 존재함이 아니라 모두 같다면으로 바꾼다면 정답이 되겠지만, 그지? 4번 갑시다. 4번 가보. 3번은 틀렸어. 3번은 틀렸지. 같다면이 아니라 존재하면으로 부족하고 게다가 같아야 된다. 4번 보시면 지금 리미트 fx 얘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f분의 g 얘가 존재하지. 그럴 때 리미트 g가 존재하겠느냐 이거. 그러면 얘 각각이 수렴한다는 거지? 그럼 얘를 탄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니?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곱할 때는 제약 조건 전혀 없어. 곱할 때는 제약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참이지. 거기 친절하게 괄호 안에 f는 0이 아니라 써놨는데 얘가 설령 없어도 참이야. 내가 그랬잖아 수업 시간에. 왜냐면 여기서 애초에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fx가 0이 아니면 존재가 돼 있어 이미. 학생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확실하게 하려고 적어준 거야. 근데 나눗셈 부족 아닐 때는 얘를 안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학교에 따라서 기출 보면은 얘를 적어주는 학교 있고 안 적어주는 학교 있어. 곱셈 구조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그렇지? 그 다음에 5번인데 오늘 할 조금 이따 봐야 그 샌드위치 정리랑 이거 좀 이따 해볼게. 5번은 이따 한번 하고 그 다음 20번 가볼까? 네, 20번에 있어서 기억 질문은 내가 강조했던 거. 우리 기출이 어디 있니? 내신에 거의 뭐 극한에 있어서 탑3 안에 드는 거기 내가 넣었잖아. 12번이잖아. 12번. 그렇지? 오늘 문제 12번 잠깐 가볼까? 오늘 문제 12번에 딱 20번에 기억 질문 아니니? 그렇지? 그래서 12번 먼저 가보면 12번 유형은 어떤 유형이다? 하나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 그렇지? 문제 이렇게 있지? 하나가 리미트 fx가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요거지. 요 유형. x가 무한대로 가. 하나가 무한대로 가고 하나가 수렴하면 이러한 조건이지. x가 양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2fx 마이너스 gx지. 얘가 이게 얘야. 이런 유형이지. 하나가 무한대로 가고 하나가 수렴해. 그럼 요건 해법이 뭐였지? 보자. 하나 됐던 방법은 양변 얘를 fx로 나눈다 이랬어. 여기 양변을 fx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돼.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fx로 나눴으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fx분의 gx가 될 것이고 여기도 fx로 나눈 건데 근데 fx가 마침 무한히 커지는 애지. 무한대로 가는 애야. 그러면 얘는 fx분의 1인데 걔는 당연히 어디로 가 있어?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fx가 무한히 커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죠.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쓰는 조건은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얼마? 2가 돼줘야 된다. 이거지. 요게 0으로 수렴하려면 요 값은 2로 가져야 돼요. 그치? 그럼 조건을 이렇게 우리 다듬어 놓고서 그 문제 들어가는 거지. 12번 가보시면은 조건이 지금 f분의 g가 조건 나와 있으니까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누자? f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12번 가보시면 리미트 이렇게 있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분모를 내가 F로 나눠볼게. 그럼 여기 3될 것이고 여기는 2 곱하기 F분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될 것이고 F로 나눴으니까 F분의 6이 되지. 여기 이 값만 쑥쑥 넣어주면 되지. 수렴할 때니까 이 리미트가 분배가 되는 거 나오는 거야. 얘가 수렴하니까. 그치? 아무 때나 넣어. 리미트를 분배시킬 건데. 그래서 그럼 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얘기 이걸 왜 풀었냐면 20번 가볼게. 20번. 대용 문제. 20번에 기억 주문가. 20번 가보시면 기억이 요거잖아. 뭔가가. 문제 뭐라고 되냐면 하나가 무한대로 가는 애야. fx가 무한대로 가고 있네. 그럴 때 fx-gx의 값이 존재하면 이랬어. 딱 이거잖아. 지금 기억을 요약을 해보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요 fx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 그럴 때 지금 fx-gx지? 얘가 값이 존재한대. 수렴한다는 얘기야. 얘가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얘는 수렴하니까 어떤 상수값이겠지. 어떤 값. 얘를 양변을 뭐로 나누면 f로 나눠주시면 양변을 f로 나누면 여기 나오겠지. 리미트. 여기 1 될 것이고 여기는 fx분의 gx가 될 것이고 얘는 무한대로 행수니까 0이 되지. 그지? 똑같은 원리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값이 존재하면 f분의 g가 존재하냐 물어봤어. 존재하지. 얼마나 존재하니? 1. 존재할 뿐더러 그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기억 지문에다가 존재 당연히 하고 그 값은 얼마다? 1로 존재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니은번 지문 봅시다. 니은번 지문.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가 극한 파트라든지 연속 파트에서 이제 진행 파트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정답률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개수형으로 내요. 좀 자꾸 이렇게 학부모들이 항의해도 원래 개수형에 좀 문제가 있지. 그렇죠. 개수형은 원래 그렇잖아. 내가 진입 판정을 2번 잘못 내리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전에 수능에서 개수형 냈다가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수능 없앴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수능 없앴는데 내신도 가끔 이렇게 돼. 개수형 내면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 또 내. 봅시다. 니은번 갑시다. 니은번 가보시면 F 무한대로 하고 G도 무한대로 가지? 그치? 니은번 참이네. fx 무한대로 가 gx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문제가 묻는 겁니다. gx분의 fx에 우리가 이거 무슨 형태라고 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게 뭐라고 해? 부정형이라고 하잖아. 왜 부정형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붙였겠어. 적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 수렴 발산을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경우에 따라서는 케바케인 거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값이 존재한다 얘기할 수 없는 거지. 틀렸지. 부정형이잖아. 그 다음에 디귿번 가봅시다. 디귿은 이거 오늘 할 내용이네. 이거 매칭 내용이구나. 디귿번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할 부분이 미정계수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부분인데 이따가 디귿번 1번도 마찬가지야. 1번도 오늘 할 부분이긴 하네. 그래서 약간 좀 섞여 들어가서 지금 그럼 오늘 잠깐만 끌었다가 오늘 진도 마플하고 개념원리 없는 사람 없지? 되도록이면 개념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없는 사람은 뭐 마플이 좀 개념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수출 처음 한다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구입하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이상 보는 사람들은 내가 출력을 할 테니까 주로 이제 문제 위주로 돌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풀어봅시다.